배우리 한글학교 학생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동영상 수업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될 텐데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은 힘들겠지만 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모든 게 정상화되면 우리 모두 반가운 얼굴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제2과 내 꿈은 요리사라는 제목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장래 희망에 대해 설명을 할 텐데요. 내가 이 다음에 커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할 것인가 라는 다양한 직업이 소개될 것이고요. 문법으로서는 무엇이든지 뭐뭐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문법을 배우면서 다양한 직업에 대한 이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학생의 대화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학생이 어떤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림에 요리사가 나온 것 같은데,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장래 희망이 뭐야? 난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이야. 왜 요리사가 되고 싶어? 난 맛있는 걸 먹을 때 제일 행복해.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자,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그 다음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다른 대화문이 있는데 이 대화문은 어떤 직업에 대한 얘기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빠는 소방관이야. 소방관은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불을 끄는 일이야. 집이나 건물에 불이 나지? 그러면 빨리 불을 꺼서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없게 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럼 많이 위험하겠는데? 또 위험하겠는데 하면서 끝냈어요. 자, 옆에 그림이 나왔죠? 소방관입니다. 소방관은 불을 끄는 일을 하는 건데 집에 만약에 불이 나면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빨리 불을 끄는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소방관이라고 합니다. 자,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랬을 때 물론 요리를 잘 해야 되겠죠. 요리를 잘 하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그 음식의 맛을 아주 맛있게 최고로 만드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소방관은 위험한 일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왜 그런 위험한 일을 직업으로 택했을까요? 아마 직업을 택해서 생활에 어떤 돈을 버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소방관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남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또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두 학생의 대화문에서 알 수 있는 직업 두 가지가 나왔었죠. 요리사, 소방관, 그 중에로 봄베이로였습니다. 아래 그림의 두 직업도 알아볼까요? 자, 멋있는 볼리시아, 경찰관이네요. 우리가 아플 때에 우리를 도와주는, 보살펴주는 매직고 의사죠. 그런데 오늘 배운 내 꿈은 요리사에서 두 직업을 먼저 배웠었죠. 대화문에서 요리사와 소방관이었습니다. 또 다른 다양한 직업을 그림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군인,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죠. 가수, 노래를 하는 사람,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탄소년단, 이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을 가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운 소방관, 경찰, 운동선수도 나왔네요. 여러분은 운동선수 중에 누구를 좋아하시나요? 박지성 축구선수죠. 호나우두를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오늘 배운 요리사, 기자, 기자는 리포터라고 하는데 방송의 일을 하는 기자, 신문의 일을 하는 기자, 이렇게 두 가지의 직업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이죠. 의사, 아까 배운 단어 매직고. 또 다른 그림을 보면서 다양한 직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그림에 나오는 그림과 밑에 있는 낱말에 선을 그으면서 한번 맞춰보세요. 요리사, 교사, 소방관, 간호사, 경찰관이죠. 또 다른 그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농부, 의사, 교수, 군인. 정말 많은 직업이 있네요. 유진이와 엄마가 하는 대화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 알렉스 아버지가 오셨어요. 그래? 무슨 일로 오셨어? 오늘 직업 소개 시간에 소방관이 하는 일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랬구나. 무슨 말씀을 해 주셨어? 불 속에서 사람을 구한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여러 친구들이 소방관이 되고 싶어졌다고 했어요. 아하, 그래서 소방관이 되고 싶어? 네. 그런데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는 운동도 잘하고 눈도 좋아야 된대요. 저는 운동도 못하고 눈도 나쁘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유진이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요리사요. 제 꿈은 요리사예요. 제가 만든 음식을 다른 사람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엄마는 뭐든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좋겠어. 자, 오늘 이 대화문에서 두 가지 직업이 나왔지요. 소방관. 그런데 유진이는 아무래도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네요. 오늘 배울 학습 내용에서 두 가지 문법이 있었죠. 그 중에 첫 번째로 무엇 이든지 혹은 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든지는 명사에 붙어 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음을 나타낼 때 이 문법 용어 든지를 사용합니다. 예문을 볼까요? 한국 음식은 뭐든지 잘 먹어요. 뭐든지라는 것은 한국 음식이라면 가리지 않고 무엇이 됐든 상관없이 잘 먹습니다. 그런 뜻이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언제든지 물어보라는 것은 시간과 상관없이 늘 물어봐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물 마실래? 우유 마실래? 난 물이든지 우유든지 다 좋아. 아무거나 줘. 어떠한 것을 선택해도 좋다라고 할 때 든지를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 어디, 누구, 언제, 얼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것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도 든지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것은
가거나 혹은 가지 않거나 상관이 없다. 마음대로 하세요. 할 때 든지를 사용합니다. 지금 5가지의 그림이 나와 있고 5문장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받침이 있으면 당연히 이자를 넣어서 이든지, 앞팻말에 받침이 없으면 든지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어느 상점에서 지금 옷을 고르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직원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자, 무엇이든지 골라보세요. 색깔도 다양하고 값도 다양하니까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서 골라보라, 그런 뜻이겠죠.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쉽게 문 밖에도 나갈 수가 없지만 이제 앞으로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에까지 갈 날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그림, 누구든지 꿈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어느 한 사람만 꿈을 갖는다든가 어느 누구만 꿈을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아무나 꿈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요즘엔 쇼핑을 할 수 없으니까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에 전화를 걸어서 아니면 이메일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다 보면 언제든지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런 대화를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 얼마든지 부탁하세요. 자, 건의사항, 수제스성 하는 거죠. 얼마든지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학교에 선생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건의를 할 때, 네, 얼마든지 좋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대답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그림을 보면서 이든지 혹은 든지를 넣어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치킨과 햄버거가 나왔네요. 여러분 다 좋아하는 거죠? 이 둘 중에서 어떠한 거든지 다 좋다라는 것을 문장으로 만들 때, 난 치킨이든지 햄버거든지 다 좋아. 너 먹고 싶은 거 같이 먹자.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겠어요. 배드민턴, 농구, 다 운동인데, 자, 이 배드민턴과 농구를 합해서 어떠한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는 배드민턴이든지 농구든지 다 좋아. 너 하고 싶은 거 같이 하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다, 그런 뜻이죠. 자전거와 스케이트보드가 나왔어요. 자, 이 문장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전거나 스케이트보드 어떠한 것을 타도 상관이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그런 뜻일 때 든지 혹은 이든지를 사용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다양한 직업에 대한 낱말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언뜻 보세요. 다 쓸 수 있겠죠? 앞에서 다 배운 직업의 이름입니다. 이 중에 통역사, 말하자면 뜻은 같은데 나라의 언어가 달라서 말이 달라서 서로 알아들을 수 없을 때에 그 말을 대신해서 통역해 주는 사람, 말하자면 트라두토, 통역사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단어가 나왔네요. 두 번째 문법, 뭐뭐기 위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 propósito, 의도, intención을 나타낼 때에 기 위해서를 사용합니다. 자, 문장의 예를 들으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되려고 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괜히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야구 선수가 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할머니와 한국어로 대화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는 목적이 뭐예요? 네, 할머니와 한국말로 대화하려고 배우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저금을 열심히 하니? 돈을 모으니 그런 뜻이에요. 제가 사고 싶은 장난감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어요. 결국은 돈을 모으는 목적이 뭐예요? 장난감을 사기 위해서죠. 설명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동사나 명사에 기 위해서라든가 무엇을 위해서, 뭐뭐를 위해서를 사용하는데요. 동사에 받침이 있거나 받침이 없거나 기 위해서를 사용합니다. 먹다라는 동사에 다자를 없애고 기 위해서를 넣게 되면 먹기 위해서, 벌다에 다를 없애고 기 위해서를 넣으면 벌기 위해서, 나는 먹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떠한 직업을 택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명사는 받침이 있으면 받침 때문에 을을 사용해요. 그래서 을 위해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받침이 없으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뭐뭐하기 위해서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잠깐만 유튜브로 가셔서 1분 30초 정도 이 예문을 공부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학습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학습 목표는 장래 희망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장래 희망에 다양한 직업이 나왔죠. 다양한 직업을 소개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학습 내용에서는 문법, 뭐뭐이든지, 뭐뭐기 위해서 이러한 다양한 직업의 이름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학습 내용이었고요. 직업에 관한 단어도 익혔습니다. 여러분들은 연습 문제를 꼭 숙제를 하셔서 오늘 배운 단원의 모든 문제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업하느라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들은 인내심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소중한 여러분에게 선생님은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6개의 슬라이드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집에서 숙제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잠깐 볼까요? 1번, 다음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써보세요. 5개의 직업에 관한 낱말이네요. 이 낱말의 뜻풀이에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군인 그랬죠?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군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4번을 해볼까요?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사람,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사람. 너무 쉽죠? 네, 여기 소방관이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2번은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대화를 완성해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번에처럼 꿈을 가지다를 꿈을 가지게 이렇게 바꾸어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또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만약에 5번 태권도 배우는 거 힘들지? 아니야. 처음엔 힘들지만 익숙해지면 하고 이제 어떤 말을 넣어야 되는데 이때에 별로가 맞거든요. 근데 이것은 변형할 필요가 없죠. 바로 별로 힘들지 않아. 이렇게 넣게 되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됩니다. 다른 것들은 뒤에 말을 잘 바꾸어서 써야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합시다. 자, 3번 문제는 이 든지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는 건데요. 두 단어가 아래에 주어집니다. 이 두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대화를 완성해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든지를 사용하든지 든지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우리가 배운 문법 중에서 기 위에서를 넣어 대화를 완성해 보는 건데요. 보기에 주어진 5낱말을 각 문장 안에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번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주말이지만 학교에 가요. 그랬죠? 그러면 만나다를 넣는 게 아니라 만나다의 다자는 없애고 다자 대신에 기 위해서를 넣게 되면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2번, 3번, 4번, 5번 이 낱말들을 다 기 위해서를 넣어서 완성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6번 마지막 연습 문제인데요. 일단 주어진 두 문장을 연결한 후에 기 위해서를 넣어서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1번의 예를 볼까요? 한국 친구와 이야기하다에 다를 버리고 기 위해서를 넣게 되면 한국 친구와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연결될 문장이 한국어를 배우다죠. 한국어를 배우다. 이렇게 대화를 하지는 않으니까 한국어를 배우다를 한국어를 배워요. 이렇게 대화체로 바꾸게 되면 아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 겁니다. 2번, 3번, 4번, 5번도 동일한 방법으로 변형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세 슬라이드는 정답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연습 문제를 다 푸신 후에 정답지와 비교해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